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항공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게요. 어제 NBC 투데이라는 쇼가 있어요, 미국에.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. 그 메이저 US 항공 회사가 most likely, 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. go out of business. 그러니까 부도를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에 그 패센저 트래픽,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기존의 25%도 회복을 못할 것 같다. 9월까지. 그러니까 올 9월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요 시기가 Federal Funding,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끊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요 9월 얘기가 나왔고 그때까지도 25%밖에 회복을 못할 것 같다. 잘하면. 제가 여기 그 미국의 메이저 에어라인들을 쭉 좀 갖고 왔거든요. 알래스카, 엘레전트, 아메리칸 델타 쭉 이제 아시는 것들이에요. 그렇죠? 프론티어는 잘 모르실 거고 그다음에 뭐 잘 이거 스피릿도 잘 모르실 거예요. 주로 이제 큰 것들 아시죠?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이런 거. 그리고 사우스웨스트는 주로 인터내셔널은 없고 미국만 서비스 해주는 에어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캘훈이거든요. 이분이 캘훈이 이런 얘기했어요. 트래픽 레벨들은 100%까지 회복을 못할 거다. 그리고 25%도 쉽지 않을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maybe예요. End of this year.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 잘해 한 50%의 근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은 뭐 이미 뭐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보잉 CEO가 이렇게 나와서 메이저 에어라인 중에 하나가 most likely 부도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요, 이 엄청난 뉴스예요 이거는. 그리고 이걸 보면서 버핏도, 워렌 버핏 있죠? 워렌 버핏도 다 매각했잖아요. 4개의 항공사 주식을 다 매각했는데, 그래서 이제 충격을 좀 받았어요, 시장에서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버핏이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판단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. 제가 뭐 버핏을 뭐 막 신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굉장히 그 로지컬하게 좀 보는데, 버핏은요 자기 혼자 결정 안 해요. 그 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.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이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. DD라고 있거든요. DD. 이걸 뭐라 하면 due diligence예요. due diligence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회사에 뭐 투자하기 전에 또는 인수를 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막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. 그럼 버핏 이런 벅셔에서 이런 거 잘하잖아요. 기업에 대해서 가치 평가하고 이런 거. 듀 딜리전스 다시 해봤을 거예요. 해보고 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갖고 버핏한테 얘기를 했을 거고, 버핏도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결정해서 매도를 했겠죠 다. 그래서 지금 이 항공 쪽, 특히 뭐 에어라인 쪽 또는 뭐 보잉 쪽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차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. 지금 가격이 싸다고 그래 이거 그냥 묻어두면 돈 버는 거야, 이것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. 자, 보잉이 그 7년 만에 그 항공기 예약 주문이 5,000대 이하로 좀 떨어졌어요. 이 중에 그 737 맥스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. 그리고 4월 달에 신규 오더가 없었습니다. 숫자를 좀 볼까요? 3월 말에 이 백러그 있죠? 백러그가 얼마였어요? 5,049대였어요. 그쵸? 이게
4월 말 기준 4834예요. 지금 거의 한 몇 대요? 200대. 200대 좀 넘게 캔슬이 된 거예요. 자, 여기에는 주로 이 GE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중국 은행 있어요. 중국 개발은행. 차이나 디벨롭먼트 뱅크라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? 아발론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. 네, 여기에서 주로 맥스를 위주로 캔슬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바이어하고 이제 셀러가 있잖아요. 셀러는 이제 보잉이 될 거고 바이어는 뭐 델타 뭐 아메리칸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? 그쵸? 뭐 러브 사우스웨스트도 있고 쭉 있는데 이들 간에 계약을 맺잖아요. 계약. 그쵸? 근데 계약에는요. 이런 게 있어요. 1년 이상 비행기, 그러니까 보잉이 만드는 비행기를 deliver, 그러니까 제공을 못하거나 늦춰지면은 이 계약 해지 조건이 성립이 돼요. 성립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체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면은 다 해지를 할 거예요. 그러면 더더욱 그러면 보잉은 힘들어지겠죠. 왜냐면 지금 이들은 좀 수요가 너무 감소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, 지금은. 그러니까 취소는 하고 싶은데 취소하면은 또 취소 해지 수수료 이런 걸 내야 하기 때문에 그 페널티가 분명히 있거든요. 이 조항에는. 근데 1년 안에 딜리버 못하면은 우리 다 해지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아마 이제 딜리버리로 봤을 때 신규 오더가 아니에요. 이미 오더 따낸 거를 이제 배송해 준 것들 보면은 보잉이 아마 10대 이하였을 거고 그 다음에 경쟁업체가 어디죠? 에어버스죠? 에어버스 10대 이상이었을 거예요. 10대 이상, 10대 이하. 요거는 아마 좀 들여다보면 나올 거예요. 심각한 거예요. 아니 4월에 10대 이하도 못했다는 거는 딜리버리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. 이거는 실은 제가 보잉 그 주가도 가끔씩 보는데 버티는 게 참 신기해 죽겠어요. 저는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. 이제 항공업계가 여행객들이 이제 혹시라도 여행을 이제 재개한다고 해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일단은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써라. 그러면 이걸 마스크를 쓰고 밀폐된 공간에서 몇 시간 버티는 거 그거 굉장히 불편해요. 근데 이거를 감내할 여행객들이 얼마나 있을까? 퀘스천 마크이에요. 그쵸? 가령 제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어디 뉴욕을 간다고 치자고요. 그 뉴욕까지는 몇 시간 걸려요? 보통 한 1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13시간에서 14시간. 그러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거 이때.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좋아. 그 마스크 쓰고 가는 건 좋은데 자, 밥 먹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. 그럼 다들 마스크를 벗고 밥 먹고 할 텐데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. 이런 부분. 왜냐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식당은 모르겠어. 식당은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해갖고 띄엄띄엄 놀 수 있는데 비행기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. 어느 정도. 아무리 이걸 띄운다고 해도 가까워요. 그런데 밥 먹을 때 막 이야기도 하면서 막 먹을 거 아닙니까? 아니면 뭐 밥 먹을 때도 다들 조용히 해 하고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밥만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. 여행객들한테 그런 지금 또 문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737 맥스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거에 대한 불안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온 체크 하잖아요. 공항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행객들이 장시간 긴 줄 서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. 긴 줄 서기 긴 시간 동안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횟수가
줄어들겠죠. 그러면 또 이거는 또 항공사 입장에서는 악재고, 그 악재가 결국은 또 기체를 제공하는 또 보잉한테도 악재고,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캘훈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, 지금. 25% 회복도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.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자, 그러면 보잉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이 항공사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취소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럼 보잉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? 뭐 생각해 보셨어요? 어떻게 될지? 제 그냥 생각을 한번 여기서 그려볼게요. 자, 보잉이 이렇게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? 이거를 둘로 나눔. 이제 법인이에요. 법인 1, 법인 2 해갖고, 법인 1은 여객기, 여기는 뭐야? 군용기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, 자, 여객기, 군용기 이렇게 해서, 여객기는 챕터 11 하는 거예요. 자, 챕터 11 이제 많이들 보셨어요. 부도를 신청하는 거예요. 그쵸? 군용기는 정부 지원. 그래서 투입을 하는 게 돈을. 그래서 이거는 국유화. 여기는 새로 탄생. 새로 탄생하면서 어떻게 돼요? 그러면 이제 뭐 사장단들 이런 사람들은 뭐 무슨 바이백 이런 막 옵션 줄 거예요. 그러면 가장 타격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? 그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주주들. 챕터 11 선언되면 주주들한테는 진짜 똥 밟게 되는 거예요. 직원들은 이제 해고 당하는 거고. 그래서 지금 보잉의 미래가, 저는 이런 미래가 오지 않겠나 저는 솔직히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올렸던 나는 왜 보잉 주식을 사지 않는가, 이 영상을 만든 배경이 실은 전 여기에 있어요. 이 얘기를 거기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. 왜냐면은 그냥 이제 보잉을 안 사는 이유가 뭐 그냥 뭐 가볍게 이런 때문에 내가 안 산다. 하지만 이제 더 들여다 봤을 때 보잉의 앞으로의 그 모습은 이렇게 가지 않겠나.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제 뇌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뭐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보잉의 구조는 이렇게 갈 것 같다. 이거예요. 하여튼 뭐 여기까지 제가 한번 이 항공 관련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뭐 제가 뭐 다른 시각을 뭐 이렇게 제시를 해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항공주나 뭐 보잉주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걸 갖고 이런 가능성도 있구나,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고 투자 판단에는 막 100%다 믿지는 마세요. 왜냐면 제가 다 100% 틀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